안녕하세요. 강의 녹화를 한 50분 했는데 오디오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영양소 지금 할 파트는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소화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소화냐, 그거는 영양소를 소화하는데 영양소는 왜 소화하냐? 너무 큰 것들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보세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것들을 작게 나누는 게 소화인데 영양소는 다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쪼개는 것과 그냥 그대로 흡수해서 잘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소화인데 그 소화는 주 영양소를 쪼개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지나가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관부터 한번 말해보도록 하죠. 먼저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가 있어요. 에너지를 내면은 주 영양소, 에너지를 내지 못하면 부 영양소죠. 주 영양소는 주 영양소 ATP를 생산하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기능, 물, 무기염류, 비타민, 얘네들의 기능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진짜 기본이거든요. 얘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영양소를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면 소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소화는 뭐냐면 고분자에 이렇게 큰 거를 작게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해요. 근데 이 소화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좀 화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바로 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한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에너지 언덕 안전바가 있어요. 총을 쏠 때 빵 아무 때나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줘야지 거기에 있는 질산암모늄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폭발하면서 총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 언덕을 에너지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에너지를 반응 에너지 또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만큼 줘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영양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고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까? 왜냐면 얘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도 포도당으로 바꿔야 되고 녹말도 포도당으로 바꿔야 되고 단백질도 포도당으로 바꿔야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냐? 단당류는 포도당 1개, 이당류는 포도당 2개, 다당류는 포도당 3개 이상이라는 거죠. 3개 이상.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단 1개, 이 2개, 다 3개 이상.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뭉치는 거죠.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는 탄수화물이고요. 얘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 얘는 에너지를 얘만 갖고만 만들기 때문에 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냐. 포도당으로 변해서 포도당과 혈장 합친 피 내에서 이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요. 혈당이 높을 때와 낮을 때가 단백질로 만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가지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살찌는 이유죠.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 이유가 이거예요.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포도당을 뱃살, 지방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고프면은 팔다리가 말라가는 현상은 근육과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아이를 글루카곤이 포도당으로 바꿔주기 때문이죠. 계속 쓰니까 얇아지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곡류, 쌀,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뭐 필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백질, 물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죠. 에너지원이죠. 물은 에너지가 없어요. 물만 먹어서 살쪄요. 그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뭔가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근데 단백질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에너지원으로. 언제 사용되냐? 내가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는 거예요. 지방도 분해해달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근육을 분해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분해해서 쓰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은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잉여 에너지니까. 몸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세포 또는 세포막, 그리고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신호, 대사 조절, 몸을 관리하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지 못하거나 결핍된 상태라면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신경질나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현상을 겪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힘들면은 고기를 좀 먹어주면은 좀 효과가 있죠. 그죠? 빈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철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철분을 날려주는 단백질이 부족한 거겠죠. 예, 그래서 고기에 철분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몬과 효소를 만드는 주 재료예요. 자, 이 그림은 처음 강의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굶으면 이걸 쓴다고 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은 팔다리가 말라 있죠. 그죠? 팔다리가 마른 이유는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다는 거는 에너지를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계속 배고프니까요. 그죠? 자, 세 번째 지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적당히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정상 체중이니까 다 이것들을 쓰도록 할 거예요. 어떤 걸 하냐, 얘네들은 일단 장기를 보호해요. 뼈가 없는 곳에 지방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장기들이 충격을 받거나 어떤 것들을 뭐 칼이 찔리거나 뭐 했을 때 장기를 보호해줘서 지방 조직이 손상되고 나머지 진짜 알짜배기들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방이죠. 그리고 또 단열재 역할을 해요. 구스다운, 체온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방이 막아줘요. 반대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많이 타게 되겠죠. 물론 안으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 많아. 덩치가 큰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 없으면 얘가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주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없으면은 생식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단적인 예로 여자 마라톤 선수들이
배란 장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리 작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에너지원은 지방이거든요. 오래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방들이 다 없어지니까 성호르몬 만들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겠죠. 지방은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 이외에 글리세롤, 지질, 지방산, 스테로이드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얘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에너지. 얘들은 언제든지 끈에 쓸 수 있도록 배나 엉덩이, 상체, 주로 상체에 대 허벅지, 체질별로 저장이 모이는 곳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살찌면 얼굴 먼저 살찌는 사람, 엉덩이 먼저 살찌는 사람, 뱃살부터 찌는 사람 다 다르죠. 몸이 생각하는 그 지방 저장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저장 에너지로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좀 워밍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의 운동을 해줘야지 살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방 에너지가 저장되는 장소는 골격이 없는 곳 이겠죠. 장기 손상 우려가 있는 곳, 주로 배겠죠. 배. 이렇게 주 영양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소화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 생산, 재료 제공, 뭐 그런 것,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재료 제공을 하는 게 소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뭘로 하냐? 뭘로 만드냐? 소화는 뭐 어떤 것들을 쪼개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쪼갭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당 형태로 바꿔서 미토콘드리아에 전해주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조직세포에 ATP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얘도 필요해요. 산소도 필요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버무려서 ATP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거죠. 좀 더 나이가 들고 어렵게 배우려면은 뭐 해당 작용, ATP PC 시스템, TCA 회로, 켈빈 회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살 빠지는데 가장 유효한 에너지 생산 방법은 전자전달계라는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고강도 말고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계속 해줘야지 지방이 잘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산이 됩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먼저 탄수화물은 하나가 있어. 그러면 단당류. 그리고 두 개가 있어. 이당류. 그리고 세 개가 있어. 다당류라는 거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주 에너지 원이에요. 자, 얘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쓰긴 쓰는데 미량 쓰게 돼요. 되게 그 긴박한 상황. 얘가 밥을 안 먹어. 그러면은 근육을 떼서 쓰는 거죠. 네. 단백질은 이거 말고도 영양학적 관점 말고도 유전학적 관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진도가 더 나아가고 지금 여기서는 필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 맞다. 근데 잘 쓰지 않는다. 왜냐? 얘는 아까우니까. 대사 작용하는데도 바쁜데 에너지원을 왜 쓰냐? 지방입니다. 지방은 성호르몬을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단열과 충격 흡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는 거죠. 얘의 별명은 뭐냐? 저장 에너지. 저장 에너지 원이라는 거죠. 저장 에너지 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양소를 했으니까 부 영양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하러 왔습니다. 자, 물은 인체 내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에요. 몇 퍼센트가 있냐? 여기 60에서 70%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어요.
물이 없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푸석푸석해 보이고 탄력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흐물흐물해 보이고.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볼 보면은 빵빵하고 터질 것 같고 말랑말랑하고 되게 생기 있어 보이죠, 그죠?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 말이고요. 예.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운반 기능을 해요. 뭘 운반하냐?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pH를 잘 변하지 않게 해줘요. 얘를 버퍼라고 하는데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pH가 뭐냐? 얘는 산성도라고 해요. pH. 얘는 산성 pH 9, 8은 염기성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좀 중요해요. 비열이 커요.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변해. 근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거죠. 효율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잘 녹여. 용해성이 좋아요. 뭐든 녹여요. 야쿠자나 이거 조폭들이 이렇게 물에 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에다 녹아버리는 거죠, 피부가.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런 거죠. 이건 좀 그냥 이해하기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양소나 산소나 노폐물들을 잘 녹여서 원하는 곳에 그리고 배출하기 좋은 곳에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물의 역할입니다. 물은 되게 중요하죠. 배설계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그 다음 비타민은 생리작용을 되게 많이 조절해요.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계속 부족해. 그럼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괴혈병.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해. 당근 안 먹어 난. 당근 안 먹어. 그러면 밤에 눈이 안 보여요. 야맹증 그런 거. 난 비타민 D가 없어. 그러면은 뼈가 굽기 시작해요. 굽주. 그죠? 그 뼈가 굽기 시작해. 마디마디가. 그런 구루병 그런 것들 있는 거죠. 자, 얘들은 안 먹으면 결핍증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제제 같은 것들은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골고루 잘 먹는다면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리작용과 물질 대사 조정을 하고 비타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다. 이게 뭐냐?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다. 지용성은 ADK 그리고 수용성은 BC. 요것만 하면 되겠죠? BC. 수용성 BC 카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기업류. 자, 얘네들은 미량을 가지고 대사작용을 해요. 여기 보면은 골밀도, 근육수축, 산소 운반, 신경 전달하는 게 이런 원소들에 대한 것들이 무기업류예요. 얘네들은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없어요. 결핍증은 있겠죠. 좀 불편한데 그 정도예요. 조금만 가지고도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결핍이나 과다증이 없어요. 과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비타민도 과다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좀 더 하도록 하죠. 자, 영양소의 검출이에요. 그 다음 녹말. 얘는 선생님 배울 때는 요오드와 칼륨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언어가 바뀌었죠. 아이오딘, 요오드를 아이오딘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청남색 뜨게 돼요. 청남색. 그리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 황적색. 그리고 단백질. 얘는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구를 섞으면 얘네들이 요 색깔로 변해요.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이름으로 비올렛 반응이라고, 바이올렛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수단3 용액이라고 있는데 얘를 지방에다 섞어버리면은 이렇게 선홍색 뭐 이런 빛으로 빨간 빛에 가까운 빛 이런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만 하도록